북한이 오늘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도발한 2차례 핵실험보다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수소폭탄 실험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로 가봅니다. 최선 기자, 오늘 북한이 벌인 핵실험이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네, 오늘 낮 12시 29분 인공지진이 감지된 곳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남도 풍계리였습니다. 합참은 인공지진의 규모가 5.7로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벌인 핵실험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5차 핵실험 때보다 5배에서 6배 위력을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금 전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ICBM 탑재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부터 수소탄 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북한은 핵실험이 6차까지 진행된 만큼 이번 실험에 동원된 종류는 증폭 핵분열탄이 아닌 수소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소탄은 핵분열과 핵융합을 반복하며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수소탄의 폭발력은 원자폭탄에 비해 크게 웃도는데 미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는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ICBM용 핵무기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은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크게 늘린 데 이어 핵소형화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ICBM 완성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정훈 동아일보 콘텐츠 비즈팀 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5가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5가지를 추려서 궁금증 하나하나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죠. (6차) 핵실험 사상 최대 규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반 북한 조선중앙TV가 오늘 핵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자, 전옥형 차장님, 저 북한 조선중앙TV의 발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그 핵 보유국이다. 네. 이거를 향해서 이제 계속 질주해 왔는데 네. 지난 한 20여 년 이상을 이번 그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공언해온 대로 또 북한 헌법에 명시한 대로 예.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거의 99.9% 완성했다. 네. 네, 이 정도로 그 심각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네. 가장 그 위중한 안보 위협이 우리 현실적인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소량화, 다양화, 그리고 경량화에 성공한 것. 다시 말해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국에서 핵실험한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요. 네. 처음에 중국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하고 소련이 선제 타격해서 없애려는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해서 소련이 특히 공격할 거에 대비해서 핵 방공호도 들어가고 예. 예. 그런 와중에 생기는 게 진보도 사건도 생기고 소련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예. 그러다가
저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수소탄을 딱 쐈다고 하니까 미국이 전략을 바꾸더만요. 네.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해가지고 중국을 내 편 만들어서 소련 붕괴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지금 북한이 지금 저 이춘희 아나운서 주장대로 수소폭탄을 완성했다면 미국과 대등한 수소폭탄은 미국과 대등한 아니, 수준이다. 밸런스 오브 호러 아. 공포의 균형을 예, 잡은 예. 거죠. 따라서 예. 이제 미국하고 어떤 평화 협정을 맺어서 상당한 경제 지원을 받아갖고 북한을 일으키면서 한국을 베트남 내지는 대만으로 만드는 그런 대전략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 이 또 풍계리입니다. 이 풍계리란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 있죠? 네, 그것은 뭐 1차 때부터 예. 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예. 2,000m가 넘는 만탑산이 있고 전부 그 만탑산이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그 지하 핵실험으로서는 최적의 장소고 그러다 예. 보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쭉 그 만탑산 거기서만 해왔고 뭐 이제 비공식 핵보유국이라고 자부하겠지만 앞으로도 예.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1차에서 5차까지도 물론 우려에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난 5차 때와도 비교했을 때 그 위력이 굉장하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만큼 이제 이 폭탄의 위력 자체가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을 네. 방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예. 기상청이 발표한 것은 규모 5.7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 5차의 경우에는 이제 5.0이었는데요. 예. 당시 5.0 정도에서 규모에서 보면 10킬로톤 정도의 이제 10에서 20 정도 킬로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저 CG를 보니까 진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군요. 처음에는 1킬로톤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5차 같은 경우는 10킬로톤 정도 해서 20킬로톤 정도 예. 그 정도의 이제 규모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 규모로만 보면 정확히 네. 한 5, 6배, 네. 많게는 10배까지의 어떤 규모가 커졌다라고 역대 볼 수 있는 최다군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에 비해서 규모가 한 6, 7배 정도 더 6, 규모가 7배 요. 커진다고 예.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위력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컸고 또 네. 북한의 지금 발표가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소량화가 됐다는 것인데 아, 그만큼 그런가요? 어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규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라 볼 수가 있는 예. 것이죠. 즉 ICBM의 성공과 함께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폭탄의 어떤 성공 이거는 결국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국면에서 이게 슈퍼갑의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지금 할 건 다 했다는 뉘앙스로도 들리는데요. 다음 노림수는 뭡니까?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전쟁에 있어서 네. 가장 그 가공할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예.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핵 전쟁은 과거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이후에 예. 네.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이 예. 이번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아. 이게 어떤 국제법적 국제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온, 즉 말하자면 이제 실전 배치의 단계만 남겨놓고 예.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 확장 억제에 의지하고 있는데 예. 과연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가지고 네. 북한이 핵 문제를 핵을 무기를 실제화 가지고 예. 우리한테 위협과 도발을 할 때 과연 그걸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느냐? 어느 이거는- 정도의 실효성? 예, 이거는 별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도발의 형태가 뭔지를 예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 그보다는 실제적으로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반도에 미국의 네. 최소한의 전술 핵무기가 예. 하나라도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네. 뭐 저 괌에 가지고 있다. 예. 또 미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장 억제를 실효성 있게 보여줄 수 있다. 예.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억제 능력이 있을 뿐이고 예. 실제적으로는 억제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 공백을 메꾸는 작을 우리 정부가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서둘러야 듭니다. 된다. 네. 자, 이정훈 의원. 네. 수소폭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인 핵폭탄이라고는 뭐 원자폭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것과 수소폭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일반 폭탄은 원자 폭탄은 예. 핵 분열이지 않습니까? 예. 핵이 분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그 핵 융합은 수소폭탄입니다. 거꾸로 예.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질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핵폭탄이 터져주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중수소, 삼중수소가 합쳐지면 예. 수소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력은 한 1000배 네. 세다고 예.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NSC 회의 개최 전과 후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2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네, 청와대로 가봤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방금 들으셨는데요. 오늘 청와대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죠. 방금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했듯이 미국 맥마스터 NSC 보좌관과도 2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향후 한미 간의 동맹에 기조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도 얘기했고요. 한미 동맹에 기반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토의,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사력을 과시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함께 전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또 위중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 실장의 표정에서도 역력히 드러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야기하겠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네요.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또 가장 하나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술 핵무기죠. 지금 예. 전략 핵무기는 수소폭탄은 갖고 오지 않을 테니까 네. 이제 B-61이라든지 또는 W-60으로 나가는 핵탄두 이런 폭탄 같은 거를 배치하는 문제가 이제 네. 한미 간에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걸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저는 우리 정의용 실장님 쭉 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 우리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운전자가 되려면 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북한이 이끄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대응하는 네. 수동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저런 것들이 먼저 나왔고 먼저 치고 가셨어야만 이걸 잡을 수 있는데 북한이 하니까 그다음에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거라서 한반도 운전자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요거를 네.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아까 보니까 외교적 모든 수단을 쓴다는 표현이 나오던데 네. 외교적 모습. 외교적 그럼 모든 옵션을 다 올려야죠. 예. 트럼프 하는 모든 네. 트럼프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전학금 처장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정의용 실장 얘기 들어보면 완전 고립을 위한 북한을 완전 고립하기 위한 모든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제재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네. 우리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는 사실상 한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미 대북 제재는 예. 5.24 제재 조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예. 네. 다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명시적인 네. 이런 의사 표시는 없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의 성격의 어떤 대북 네. 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 네. 있는 이런 방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취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 중에 하나는 네. 524 제재 조치에 나와 있는 동결 조치를 그대로 강력하게 이행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동결 조치에 예, 강력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우영 실장께서 완전 고립 북한에 예. 그다음에는 이제 최고의 응징. 네. 최고의 일단 언어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대북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예.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발휘할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현재 유엔이 중심으로 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 다자적인 차원의 제재 이외에 예. 한미 양국이 특히 미국에서 얘기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있다. 이게 모든 옵션이라고 할 때는 외교적인 옵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외교, 경제, 군사까지 다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6차 핵실험 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조치, 물론 예.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최고의 방책이고 예. 그걸 막아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미 정부가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네. 바로 우리 정부가 군사적인 그런 전쟁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나치게 예. 강조하는 것을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미 정부가 얘기하는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한 예. 대북 압박 효과와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압박과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핵 실험을 넘어서 핵 실전 배치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평 비전이라고 그러죠. 예. 즉 원편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뭐 전략 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네. 내용인데 네. 그동안 우리는 항상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그래도 대화는 하겠다라는 예. 이제 그 어떤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과연 이제 지금 북한의 네.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를 좀 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자, 그 이전에 보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화의 방점을 어느 정도 뒀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걸 보면 네. 이제는 뭔가 완전 고립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정말 전략 자산의 확보뿐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응징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문법과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제는 송영무 장관이 이야기했던 전술핵의 배치 문제나 또 어떤 원자력 잠수함의 어떤 보유라든지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에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하는데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대화를 응해주겠습니까? 네.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거든요. 원칙이 핵 가진 사람과 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북한이 소형화가 됐고 이미 이게 ICBM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아마 내일 아침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자, 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뭔가 이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정훈 의원. 네, 네. 수소폭탄 정말 상상하기 싫은 가정인데 만약에 그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위력 좀 되겠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장종화 박사라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퇴직하신 학자분이 예. 북한에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를 가지고 피해 정도에 대한 걸 쭉 쓰신 글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피해라 하는 게 있는데 5차 핵실험에서 성공한 그 위력이 터지게 되면은 네. 반경 한 3km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희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피하고 싶으면 무조건 지하실로 들어가라. 지하실로 들어가라. 지하철 지하로 지하실로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개봉된 음식이나 오픈돼 있는 물은 마시지 마라. 네. 꼭 새로 따서 마시고 아, 그렇게 예. 버텨서 한 며칠 지나면 낙진이 날아가니까 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은 무슨 설명이 어떤 내용인 거죠? 저것이 저거 서울에서 방금 퍼질 1.5km 경우 정도까지는 대충 비슷한 얘기입니다. 4.5km까지는 뭐 저렇게 62만 명이 죽고 1.5km까지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서울 네. 중심부에 사람들이 다 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 터지면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러나 이런 우리 동아일보 채널A 같은 건물 자체가 예. 이게 다 차폐를 해줍니다. 차폐요? 네, 저쪽에서 오는 포갑도 막아주고 예. 뭐 막아주기 때문에 이것 물론 유리창은 깨집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기가에 들어가면 되고요. 또 하나 수폭이 이번에 뭐 10배가 더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배가 더 죽는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은 하늘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3제곱으로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 10배짜리가 터져도 피해는 한 1, 2km밖에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 우리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지하실로 가시고 오픈된 음식은 먹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면 일단은 낚싯대까지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뉴스뱅크가 준비한 북핵 오문오답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